지금 이 부대 작전권 내가 회수합니다. 그 한마디에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소령 임관식을 축하하러 간 날.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본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 소장 유지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한 부대가 해체되고 국방부는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달 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연천 28사단에서 온 사연인데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민재가 소령이 됩니다. 유지연은 작전 회의실에서 나오며 시계를 확인했죠. 오후 2시 30분, 아직 시간이 충분했어요. 참모들이 뒤따라 나오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유지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개인 일정이 있어요. 긴급 상황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유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 임관식입니다. 소령 달아주러 가는 길이죠. 참모들의 눈이 커졌어요. 유지연 중장에게 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가 군인이라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유지연의 사생활은 언제나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으니까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검은색 SUV 뒷자리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들이 놓여 있었죠. 손편지 한 통, 소령 계급장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 그리고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케이크까지. 유지연은 운전석에 앉으며 백미러로 뒷자리를 바라봤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52살의 투스타가 27살 아들의 임관식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이라니. 스스로도 신기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유지연 중장이 아닌 강민재의 엄마로 있고 싶었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재였습니다. 엄마, 혹시 오늘 오신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아들 소령되는 날인데. 전화 너머로 민재의 한숨이 들렸어요. 엄마, 그냥 조용히 오세요. 아무도 모르게 해요. 유지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거든요. 민재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부대 분위기가 좀 그래서요. 통화가 끝난 후에도 유지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그 미묘한 떨림이 계속 신경 쓰였죠.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초병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눈을 크게 떴어요. 어서 오십시오. 유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대 안으로 들어갔죠. 생활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생활관 복도는 조용했어요. 유지연은 민재가 알려준 호수를 찾아 걸었습니다. 2층 끝에서 두 번째 방이라고 했죠.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결국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민재야, 엄마 왔어. 방문이 열리는 순간 유지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침대에 앉아있던 민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왼쪽 볼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 끝이 터져 있었습니다. 군복 셔츠에 소매를 걷어올린 팔에도 시퍼런 자국들이 보였어요. 민재야, 유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급하게 소매를 내리며 일어났어요.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민재가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훈련하다가 얼굴에 멍이 들어 입술이 터져.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지연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 세면대에 핏자국이 남아있는 수건이 보였어요. 이걸 내 가슴에 붙여주려 했는데 유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계급장 상자를 내려다봤어요. 소령 계급장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민재야, 누가 그랬어? 유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어요. 엄마, 그냥 돌아가세요. 여기선 이게 법이에요. 법이라고? 유지연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민재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상처가 더 심각했어요. 왼쪽 눈 밑이 부어 있었고 목 뒤쪽에도 손가락 자국 같은 게 남아 있었죠. 이게 법이라고 했지? 민재가 엄마의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는 몰라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몰라. 유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그냥 평범한 엄마로만 알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동안 군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엔 그게 독이 되고 있었죠. 민재야, 엄마가 그만해요. 제발 그냥 가세요. 민재가 침대에 다시 앉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7살 청년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보였어요. 유지연은 말없이 계급장 상자를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걸 기념하려 했는데 이제는 심판의 시작이야.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유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작전 참모실이죠? 유지연입니다. 지금 즉시 2부대 지휘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유지연은 여전히 전화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긴급 상황입니다. 10분 안에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민재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에서 당황과 두려움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엄마, 제발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유지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어요. 내 얼굴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뛰어오고 있었어요. 아마 유지연이 이 부대에 왔다는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죠. 민재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누가 그랬어? 엄마, 대답해. 유지연의 목소리가 명령하는 투가 되었어요. 오랜 군 생활에서 나오는 위압감이었죠. 민재가 움찔했습니다. 선임들이요. 하지만 이건 여기선 당연한 거예요. 신임 장교니까 당연한 거라고? 유지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2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았지만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귀관, 지금 누굴 위해 숨 쉬나? 문이 열리면서 중대장이 들어왔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격에 안경을 쓴 대위였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 안녕하십니까? 강민재 소령의 어머님이시죠? 중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유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중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게요? 뭐 요즘 애들 좀 예민해서 중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얼버무리려 했어요. 하지만 유지연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보고는 말을 멈췄습니다. 예민해서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진다고요? 그게 훈련 과정에서 좀 격한 부분이 있어서요. 신임 장교 적응 과정이라고 보시면. 유지연이 군번줄을 꺼냈어요. 중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색 군번줄에 새겨진 계급장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중장님?
중대장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지연은 차분하게 군번줄을 목에 걸었어요. 내 아들인 줄 몰랐다고요? 그래서 봐줬다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중대장이 급하게 경례를 올렸어요. 하지만 유지연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몰랐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부모의 자식들은 이렇게 맞아도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뭔 뜻이죠? 유지연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중대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신임 장교들을 관리해 왔다는 거네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육? 유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재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제발 하지만 유지연은 아들을 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중대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중대장, 지금 당장 이 부대 훈련 일지 가져오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신임 장교 교육 기록 전부요. 네. 못 들었어요? 훈련 일지요. 그리고 징계 기록. 인권 교육 실시 현황까지 전부요. 중대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마저 사라졌어요. 유지연이 무엇을 찾으려는지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장군님, 그게 10분 안에 가져오지 않으면 제가 직접 찾아보겠어요. 귀관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어리죠. 중대장이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지연은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민재야, 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민재가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소 보던 엄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누구세요? 유지연이 돌아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혼란과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내 엄마야.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합참 전력본부 부본부장이기도 하지. 민재의 입이 벌어졌어요. 밖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여러 명이었어요. 지휘체계, 내가 회수합니다. 문이 열리면서 중대장과 함께 대대장이 들어왔어요. 대대장의 뒤로는 연대장까지 따라왔습니다. 3명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죠. 유지연 중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연대장이 먼저 경례를 올렸어요. 대령 계급장이 달린 그의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유지연은 냉담하게 경례를 받았어요. 연대장, 이 부대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신임 장교 적응 교육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도한 부분이라고요? 유지연이 민재를 가리켰어요. 이게 과도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일상적인 부분인가요? 연대장이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죠. 과도하다고 하면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일상적이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요. 즉시 작전권을 회수합니다. 유지연의 말에 3명의 지휘관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장군님, 그게 무슨 못 들었나요? 이 부대 작전권을 합참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유지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참모실이죠? 유지연입니다. 지금 즉시 특별감찰팀을 이곳으로 보내세요. 네, 맞습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연대장이 급하게 나섰어요. 장군님, 잠시만요. 이 문제는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해결이요? 유지연이 비웃었어요. 지금까지 내부에서 해결해온 결과가 이거 아닌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전 장병 대상으로 즉석 조사를 실시하겠어요. 훈련 일지, 처벌 문건, 인권 교육 기록 전부 제출하세요.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제까지요? 지금 당장이요. 1시간 안에 모든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대장이 나섰어요. 장군님, 그렇게 급하게 하시면 급하게요? 유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맞은 상황에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대의 차가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기자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벌써 소문이 났네요. 유지연이 중얼거렸어요. 연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군님, 기자들이 당연히 와야죠. 투스타 중장의 아들이 부대에서 구타당했는데 이게 뉴스가 안 될까요? 민재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이렇게 되면 뭐? 유지연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밖에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부대 정문 쪽이 소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연대장, 기자 브리핑 준비하세요. 네. 1시간 후에 기자 브리핑을 하겠어요.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겁니다. 연대장이 당황해했어요. 장군님, 그건 너무 뭐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문제인가요? 유지연이 군번줄을 만지며 말했어요. 아니면 숨길 게 더 있다는 건가요? 3명의 지휘관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미 사태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군인으로 왔어. 기자 브리핑이 시작되었어요. 부대 강당에는 여러 방송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 소리가 웅성거렸죠. 유지연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군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중장 계급장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합참 전력본부 부본부장. 유지연 중장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유지연의 첫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명의 병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장군님, 그 병사가 장군님의 아드님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유지연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 내부의 잘못된 관행입니다. 신임 장교라는 이유로 폭력을 가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포장되어 왔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 일이라 감정적으로 대처하신 건 아닌가요? 유지연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한 병사를 지키러 왔습니다. 그가 제 아들이라는 건 상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기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만약 다른 부모의 자식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군인으로서 실격입니다. 브리핑장이 조용해졌어요. 유지연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해체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죠. 전면적인 재편을 통해 새로운 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연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오늘부로 초급 간부 보호 특별 TF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이 수첩에 열심히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큰 뉴스였거든요. 이 TF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임 장교와 부사관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더 이상 폭력을 교육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군대 내 위계 질서와 전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위계 질서와 폭력은 다릅니다. 전통과 악습도 구분해야 하죠.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몰려나갔어요. 유지연은 혼자 단상에 서서 빈 강당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유 중장, 방금 브리핑 봤어. 좀 과하지 않았나? 과했나요? 제가 보기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언론에서 너무 크게 다루면 크게 다뤄야죠. 그래야 바뀝니다. 유지연이 전화를 끊고 강당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재야. 이제 괜찮을 거야.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앞으로는 아무도 이런 일 당하지 않을 거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군복 입고 행진하던 아이, 병원 침대에서 민재가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에 부기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지연은 아들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죠.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민재가 5살 때였죠. 그날도 이맘때였어요. 유치원 학예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동물 옷을 입고 나왔는데 민재만 작은 군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유지연이 만들어준 군복이었죠. 충성! 작은 민재가 큰 소리로 외치며 경례를 올렸어요. 관객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귀여웠거든요. 5살 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는 모습이 말이에요. 우리 민재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군인이요.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예요.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때 유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유지연이 민재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27살이 된 아들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생긴 굳은 살들이 만져졌어요. 엄마가 못 지켰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아들에게 군대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군인인 엄마 때문에 아들이 힘들어할까 봐서였죠. 하지만 결국 민재는 군인이 되었어요. 로지시 출신으로 특전사까지 다녀온 우수한 장교가 되었죠. 유지연은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걱정스럽기도 했고요. 혹시 나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더욱 조심했어요. 아들의 부대에 연락하지도 않았고 아들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분리해서 살아왔죠. 그런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민재가 잠결에 뒤척였어요.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민재야. 엄마가 여기 있어. 유지연이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민재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국방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특별 TF 관련 회의가 내일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유지연은 각오를 다졌어요. 이 일을 계기로 군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죠. 자신의 아들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의 자식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민재가 눈을 떴어요. 엄마를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계속 여기 계셨어요? 응, 여기 있었어. 고마워요. 민재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길에서 어린 시절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약속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엄마가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해요? 엄마니까 할 수 있어. 유지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가 누군지 숨기지 않을 거야.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엄마가 되겠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국방부 브리핑룸이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유지연이 단상에 올라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이번엔 국방부 장관과 함께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유지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이건 민재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첫 마디부터 강렬했어요. 기자들이 펜을 들었죠.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병사는 국가의 자산입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명확히 하겠어요.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리 조율된 내용이었지만 유지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더욱 힘을 실어주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건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첫째, 모든 부대에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둘째, 신임 장교 교육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죠. 셋째,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어요. 유지연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미리 준비한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이런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장군님,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확신하시나요?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어요. 유지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감정이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반문했어요. 내 아들이 맞았으니까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문제는 다른 부모들은 이런 감정을 느낄 기회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식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몰랐으니까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득력 있는 답변이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몇 시간 후 인터넷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유지연 중장, 군대 개혁 신임 장교 호가 올라왔죠.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이제야 진짜 바뀌는 건가? 우리 아들도 군대 가는데 안심이 된다. 유지연 중장 존경합니다. 이런 엄마가 있어서 부럽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군대가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니야? 요즘 애들 더 나약해질 것 같은데 전통을 다 버리는 건 문제다. 유지연은 사무실에서 이런 반응들을 지켜봤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변화는 언제나 저항을 불러일으키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재였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어땠어? 자랑스러워요. 정말로요. 민재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유지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엄마 덕분에 후배들은 이런 일 안 당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통화를 끊고 나서 유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보람찬 하루이기도 했어요. 책상 위에는 특별 TF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였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요. 다음에는 축하만 하러 와줄게. 한 달이 지났어요. 민재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도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얼굴에 멍은 거의 다 나았고 터진 입술도 말끔히 아물었어요. 오늘은 민재가 새로운 부대로 전속되는 날이었습니다. 특별 TF에서 선별한 모범 부대였죠. 유지연이 직접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는데 민재가 말했지만 유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엄마로서 가는 거야. 장군이 아니라 말이야.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에서는 군 개혁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엄마, 요즘 바쁘시죠? 응, 좀 바쁘긴 해. 하지만 보람 있어. 실제로 유지연은 연일 회의와 브리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새로운 부대에 도착했어요. 정문에서 초병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민재 소령님, 어서 오십시오. 중대장이 나와서 맞이했어요. 이전 부대의 중대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자신감 있고 당당한 태도였어요. 어머님께서도 오셨군요. 영광입니다. 중대장이 유지연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과도하게 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예의를 지키는 수준이었죠. 민재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유지연은 부대를 둘러봤어요. 벽에는 인권교육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신고함도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중대장이 말했어요. 네,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처음엔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장병들이 더 밝아졌어요. 유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가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고 있다는 게 기뻤죠. 민재가 짐 정리를 마치고 나왔어요. 새로운 부대의 생활관은 이전과 달리 깔끔하고 밝았습니다. 어때? 괜찮지? 네, 좋아요.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부대를 나서며 유지연과 민재가 나란히 걸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네. 다음 임관식 땐 그냥 축하만 해줄게. 민재가 엄마를 바라봤어요. 임관식이요? 언젠간 또 계급이 올라가겠지. 그때는 정말로 엄마로서만 갈게. 그래요. 그때는 케이크도 더 큰 걸로 준비해 주세요. 둘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나누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유지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한 달 전에 준비했던 소령 계급장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이걸 그때 달아주려고 했는데 이제 달아주세요. 민재가 가슴을 폈어요. 유지연이 조심스럽게 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축하하는 마음으로요. 축하해. 민재야, 고마워요. 엄마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멀리서 취타대 연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돌아오는 소리였죠. 유지연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민재도 그리고 다른 모든 장병들도 안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자, 민재야. 네, 엄마 둘이 함께 걸어갔어요. 투스타 중장과 소령하지만 무엇보다 엄마와 아들로저 말이에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온 사연이었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